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동 제어의 가장 베이직이라고 하는 시퀀스 제어 편입니다. 이번 23강에서는 시퀀스 제어의 종류와 제어 방식별 특성, 시퀀스 해로도의 종류 등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시퀀스의 영어의 뜻은 순차적인, 순서적인 그런 뉘앙스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시퀀스 제어를 직역하면은 순서 제어다 또는 순차 작동 제어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KS에 의한 사전적 정의는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제어를 시퀀스 제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제어는 제어계가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는 제어로서 조작이나 운전, 보수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피드백 제어에 대비된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퀀스 제어는 대상에 따라서 유공합 시퀀스 또는 전동기 시퀀스, 릴레이 시퀀스, PLC 시퀀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와 같이 일반적인 시퀀스 제어다라고 하면은 릴레이 시퀀스를 지칭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퀀스 제어는 이용하는 신호에 따라서 순서 제어, 타임 제어, 조건 제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순서 제어는 전 단계의 제어 동작이 완료되었는지를 센서로 확인해서 다음 단계의 동작을 실행하는 제어를 순서 제어다라고 표현을 하고, 컨베이어 장치라든지 공작기계, 자동 조립기 등과 같이 생산 공장에서 하는 제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 제어는 센서가 미개발된 분야나 센서가 너무 고가이거나 신뢰성이 없는 그런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어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제어이고, 타이머의 신호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세탁기라든지 교통신호 등 제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제어법이다. 조건 제어는 다수 패턴의 프로그램 중에서 입력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 실행하는 제어다라고 하고요. 엘리베이터 제어라든지 이연 방지나 불량품 처리 제어에서 적용되는 제어법이다 라고 합니다. 시퀀스 제어는 제어 요소에 따라서 유접점 제어, 무접점 제어, PLC 제어, VLC 제어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유접점 제어는 신호처리 요소가 접점을 가진 신호처리 요소를 사용한다 해서 우리말로 유접점 제어라는 표현을 쓰고, 무접점 제어는 이와 같이 접점이 없으면서도 스위칭을 하는 소위 반도체 스위칭 소자를 이용한 제어를 뜻하는 것이고, PLC는 CPU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소프트 와이드 로직 방식의 제어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VLC는 CIM 통합 자동화를 목적으로 탄생된 마이크로 컴퓨터 기반의 제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제어는 명령 처리 부에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을 사용하는 시퀀스로서 접점을 가진 기기를 사용한다 해서 유접점 시퀀스다라고 표현하며, 대표적인 신호 처리 요소로 릴레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릴레이 시퀀스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작 자체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PLC 방식에 밀려서 그 사용량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어반 내부에서 이와 같이 릴레이라든지 타이머가 명령 처리를 하는 제어를 유접점 시퀀스다 또는 릴레이 시퀀스다 라고 하죠. 이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접점 제어는 개폐 부하 용량이 큽니다. 일반적인 제어용 릴레이는 전격이 3에서 5A이기 때문에 명령 처리를 함과 동시에 직접 부하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또한 과부하에 견디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정기적 노이즈에 대해서 강하고요. 온도 특성이 양호하고 입력과 출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다수의 출력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고, 제어용 릴레이의 경우에는 아크릴 케이스로 보호된 구조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접점이 마모됨으로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유접점 기기는 KS 규정에 따라서 사양새에 반드시 수명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릴레이의 경우에는 기계적 수명이 2000만 회 이상이지만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정기적 수명은 10만 회에서 30만 회가 한계입니다. 유접점의 단점이죠. 두 번째로는 동작 속도가 느립니다. 릴레이의 응답 속도는 약 12ms에서 최대 20ms 정도입니다. 여기서 ms란 1000분의 1초를 뜻하는데 때문에 0.01초가 되겠죠. 이거는 무접점 시퀀스나 PLC 시퀀스에 비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비 전력이 비교적 큽니다. 전격 전압, 즉 AC 220V 기준으로 릴레이의 경우에는 10에서 15mA의 소비 전류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도 mA는 1000분의 1A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 전압은 D14V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D14V가 노이즈에 가장 안정된 전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전압이 낮아지면 당연히 전류가 커지겠죠. 24V의 경우에는 60에서 최대 100mA의 소비 전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넬 내부에 릴레이가 10개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판넬에서 소비하는 전류도 1A에 육박을 하겠죠. 그래서 소비 전력이 비교적 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번째로는 가동부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 진동 충격에 약합니다. 오작동을 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외형의 소형화에 한계가 있다. 바로 인류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어를 탄생시켰고 그 제어가 바로 무접점 시퀀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접점 시퀀스는 제어 회로에 사용되는 소자로서 반도체 스위칭 소자,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 각종 IC 등을 프린트 기판에 납땜으로 조립해서 제어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제어 장치가 소형이면서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어렵고 정기적 환경, 즉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의 전용기 제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우리 가정의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의 제어는 전부 이 무접점 시퀀스로 제어를 합니다. 이 방식은 다르게는 기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판 제어다. 또 이 기판을 PCB 보드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PCB 제어다라고 하기도 하고 IC로 명령 처리를 하기 때문에 IC 제어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접점 시퀀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수명이 반영구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무접점 소자는 사양새의 수명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쓰면은 20년, 30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어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집적도로 용량을 키우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소비 전력이 약 1에서 2mA로 유접점 제어의 10분의 1밖에 소비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작 속도 또한 3ms 이하입니다.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점으로는 노이즈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항상 노이즈를 고려해서 설계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개폐 부하 용량이 작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스위칭 소자는 0.1에서 0.23A가 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2차 증폭을 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온도에 약합니다. 사용 온도 범위는 유접점과 거의 비슷한데 일정 온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열화가 진행돼서 수명을 떨어뜨리고 정밀도를 저하시킵니다. 또한 가동부도 없을 뿐더러 전부 몰딩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 확인이 어렵다라는 게 단점이다. 세 번째 PLC 제어를 보겠습니다.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이니셜을 사용해서 PLC라고 부르는데 직역을 하면은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한 논리 제어 장치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 방식은 제어 동작 내용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한다. 즉 CPU가 명령 처리를 한다. 때문에 프로그램 변경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우수한 제어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퀀스 제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소형화, 표준화, 그리고 보수성이 향상되고 제작 기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수배 부품이 감소하고
특히 회로 설계의 용이성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어 방식이다. 지금 보시는 판넬이 지금 제어 장치가 바로 PLC입니다. 요거는 인버터가 되겠고, 요거는 SMPS가 되겠고, 네 번째 VLC는 비주얼 로직 컨트롤러의 약자를 쓴 겁니다. 90년대 초에 CIM, 즉 통합 자동화 때문에 등장한 제어 방식이다 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와 운영체계 인도에 하드 리얼타임의 OS와 플로우 차트식 프로그램 패키지가 결합된 인텔리전트화된 PC 제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화두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자동화가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에서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각 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겠다 해서 등장한 제어 장치예요. 이 방식의 가장 큰 핵심은 필드버스 컨트롤입니다. 산업 현장의 각종 제어기기를 통신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필드버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90년대 중반만 해도 앞으로 차세대 제어는 VLC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실상은 PLC한테 밀려서 점유율은 그다지 크질 않습니다. 시퀀스 회로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퀀스 제어기를 더면화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실체 배선도와 선도로 나눠집니다. 실체 배선도는 지금 예를 하나 들어왔죠. 기기를 입체적으로 표시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기의 접속과 배치를 중심으로 나타낸 그림으로서 간단한 경우 초보자한테는 유용하겠지만은 복잡하면 그리기도 어렵고 보기에도 더 불편합니다. 때문에 회로도는 선도를 주로 쓰고 있다. 이 선도는 기능과 접속 관계를 2차원적인 그림으로 그린 도면이다 라고 하고 종류에는 구조도, 기능도, 특성도로 분류를 합니다. 구조도에는 전개 접속도와 배선도, 제어 대상 구성도가 있고 기능도에는 논리도, 블록도가 있으며 특성도에는 타임 차트, 플로우 차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전기 회로도다라고 지칭하면은 구조도에서 이 전개 접속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회로도가 전기 회로도인데 엄밀히는 전개 접속도에 해당됩니다. 좌측은 동력 회로도고 우측은 제어 회로 이해입니다. 회로에 따라서는 이제 전원 회로가 추가되고 또 PLC 제어의 경우에는 I/O 배선도가 추가됩니다. 전기 회로들은 유공합 회로도와 달리 시작점이 좌상입니다. 그래서 동력의 흐름은 상에서 하로 흐르도록 배열을 하고 동작은 좌에서 우로 흐르도록 배열하는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는 간단한 회로로서 이 부분은 이제 동력 감시 회로죠. 전압계 전류계의 구성 회로고 전동기 1번은 인버터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기 2번은 전자 접촉기 2개를 사용을 해서 정력 제어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다 이겁니다. 제어 회로도 시작점은 좌상입니다. 제어 회로는 크게 도면기호, 기기를 나타내는 형상기호와 문자기호 두 가지 기능기호의 합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차츰차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PLC의 I/O 배선도라고 합니다. 입출력을 이제 영어의 머리 글자 I/O라고 표현을 하는데 PLC 제어에서는 필수 도면의 하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성법이라든지 보는 법에 대해서는 PLC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